네, 반갑습니다. 하이브리 로얄러너 이성우입니다. 요즘 날씨 많이 추워졌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여기보다 서울은 조금 더 추워요. 네. 근데 그래서 그런가 제가 이렇게 내려와서 느껴보니까 군산이 서울보다는 되게 따뜻한 곳이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 소개 조금 드리고 이야기 진행을 해볼게요. 저는 사실 하이디빙 사업을 98년 1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일을 20년째 하고 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오, 어떻게 이렇게 오래 했지? 근데요, 제가 하이디빙을 만나기 전에 풍산금속이라는 회사 다녔거든요. 이 마이크가 내 귀에 듣기 좀 거북하네. 그죠? 조금 떨어뜨려 놓고 목소리를 키울게요. 제가 풍산을 다녔는데요. 풍산을 20년 다녔다 그러면 아무도 안 놀래요. 뭐 직장 20년 다니는 거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이리빙 사업을 20년 했다 그러면 다 놀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직 하이리빙 사업을 보통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하이리빙을 만났고요. 20년 전에 하이리빙 사업을 부업으로 진행했어요. 낮에는 회사 다니고 저녁 시간, 주말 시간 활용해서 하이리빙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한 1년 정도 하이리빙 사업을 부업으로 진행해 보니까 하이리빙에서 나오는 수입이 제가 풍산을 12년을 다니고 과장으로서 받는 월급만큼이 하이리빙으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월 한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아예 하이리빙 사업을 전업으로 들어왔습니다. 풍산을 그만두고. 왜냐하면 제가 풍산을 다니는 이유가 풍산의 사장이 되는 게 꿈이어서 다닌 건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이리빙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다 해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굳이 내가 풍산에다 시간 낭비할 필요 없겠구나 싶어서 하이리빙 사업으로 완전히 전업으로 들어왔죠. 전업 들어와서 한 1년 정도, 1년 지나니까 그 위에 직급으로 갔고요. 또 뭐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7년 7개월 만에 하이리빙의 최고 직급인, 그 당시에 최고 직급인 오너라는 직급을 갖고요. 지금 이제 또 세월이 더 많이 흘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또 현재 하이리빙의 최고 직급인 로얄 오너라는 직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내가 하이리빙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죠? 뭐 하이리빙이 누군가 나한테 전해줘도 제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만일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길게 생각할 건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아직도 직장 생활을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그만두고 자영사업을 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만일 제가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라면 아마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곧 퇴직할 나이인데 퇴직하고 나면 뭐 먹고 살지? 어떤 자영사업을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만일 제가 미리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사업을 하고 있다면 미래에 대한 고민이 아니고 오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은 손님이 좀 들어올까? 이달에는 종업원 월급이나 줄 수 있을까? 하면서 오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제가 하이리빙 사업을 20년 전에 선택했다라는 이유로 저는 지금 그런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내년에는 여행을 어디를 가면 좋을까? 뭐 이런 식의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하고 싶지 않은 건 안 해도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제는 여유로운 사람이 된 거죠. 자, 평범했던 직장이네요. 직장 12년 다니고 대기업에서 과장이었다면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죠. 그런 평범한 직장인을 이제는 남부럽지 않은 성공 사업자로 만들어준 게 바로 하이리빙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가 도대체 어떤 비즈니스이길래 보통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놨을까, 그런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답니다. 우리 뭐 다 배운 거예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된 거, 뭐 교과서에서 다 배우셨죠. 그리고 실도 산업사회를 지나가면 지식경제사회가 올 거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그래요. 실제로 우리는 지식경제사회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지식경제사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지식경제사회는 이 연결경제사회로 가기 위한 디딤돌일 뿐이더라.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을 우리는 한마디로 연결경제 세상이다 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갈래 선택 앞에 놓여 있는 꼴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는요, 산업사회라는 길을 아주 평탄하게 걸어왔어요. 근데 그 끄트머리에서 상승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하락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상승한다라는 것은요, 잘 예상할 수 있겠지만요, 새로운 시대의 방식인 연결경제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과정이 쉽지 않을 거예요. 내가 살아오던 방식이 아니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분명히 결과만큼은 찬란할 겁니다. 이런 찬란한 결과를 맞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옛날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올 때 남들보다 먼저 변화를 알았던 사람들은 남들보다 먼저 도시로 나와서 공장을 짓거나 무역을 통해서 신흥 부자 세력이 되었어요. 이런 신흥 부자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배웠어요? 부르주아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도시 노동자 계급을 프롤레타리아라고 배웠죠. 바로 이 신흥 부자인 부르주아 계급이 몇백 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이 사회의 부를 움켜쥐고 있는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상이 다시 산업사회에서 연결경제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내가 먼저 변화를 알고 행동하게 된다면 내가 앞으로의 세상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또 하락한다라는 것은요, 사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산업사회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산업사회 방식은 평탄했잖아. 그럼요, 여기는 산업사회니까. 하지만 세상이 연결경제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는 건 내 수입이 하락하고 신분이 하락하고 남들이 나에 대한 인정감이 하락하고 모든 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락하는 삶이 즐겁지도 않을 거예요. 분명히 불안할 겁니다. 남들 다 변화한다고 그러는데 나만 안 변하는 게 즐겁겠냐고요. 결과는 보나마나 처참할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연령별로 봤을 때 그나마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50대, 60대, 우리가 흔히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베이비붐 세대조차 노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채 30%도 되지 않는데요. 그럼 나머지 70%의 사람들은 지금 굶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직 일할 수 있어요. 아직 건강하니까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면 돼요. 문제는 앞으로 20년, 30년이 지나서 이 베이비붐 세대들의 나이가 80세, 90세가 되어도 일할 수 있을까요? 일할 수 없어요. 이렇게 노동 능력이 떨어진 20년 후, 30년 후의 베이비붐 세대들의 삶은 어떤 삶이 예견될까? 이미 모든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싸늘한 골방에 나 혼자 누워서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시락이나 기다리는 삶이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의 20년, 30년 후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2017년 이 순간에도 박스를 주워야만 생계를 연명할 수 있는 노인의 인구가 대한민국에 150만에서 180만 사이가 된답니다. 앞으로 한 10년 지나면요, 박스 줍는 것도 면허제가 될지도 몰라요. 그만큼 경쟁이, 먹고 살기 위한 경쟁이 심각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두 번째 인생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두 번째 인생이라는 것은 사실 노후를 준비하자라는 개념만은 아니에요. 내 나이가 지금 10대건 30대건 50대건 60대건 상관없이 지금 당장 새로운 인생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이유들이에요. 우리는 산업경제사회와 연결경제사회를 모두 체험하는 세대예요. 우리는 태어나기는 산업사회에서 태어났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도 산업사회에서 배웠어요. 그건 산업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야 될 세상은요, 산업사회가 아니고 연결경제 세상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던 모든 지식이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쓰레기라는 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걸 쓰레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사용연한이 다 끝나서 갖다 버려야 되는 걸 쓰레기라고 얘기하죠. 내가 산업사회에서 배운 지식은 산업사회를 살기 위한 지식이에요. 근데 세상은 이미 연결경제사회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제 사용연한이 다 지난 지식,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 지식이 내 발목을 잡을 거라는 얘기죠. 또 우리는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어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아니라고 우기는 건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어요. 외국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지네들은 선진국이면서 자꾸 개발도상국이라고 우긴대요.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 260개 나라 중에 국가 국가 살림살이 규모로는 세계 11위랍니다. 무역 규모로는 세계 7위래요. 뭐 그 정도면 선진국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중진국이고 뭐 개발도상국이라고 우긴대요. 또 하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또 하나는요, 머리 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적을 두고 있으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간대요. 그래서 요즘도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느니 뭐 핵 실험을 하느니 그러면요, 전 세계 언론이 난리가 납니다. 야, 이러다 한반도에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야, 트럼프 그놈이 좀 미친놈이기 때문에 혹시 먼저 선제 공격하는 거 아니야?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 사람들은 라면 하나 사재기를 안 해요. 이상하죠. 대한민국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주변에는요, 전 세계 강대국들이 다 모여 있어요. 일본은 누가 뭐래도요, 경제 세계 2위입니다. 중국은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국가 힘으로써 세계 2위예요. 러시아는 얼마 전까지 2위였어요. 북한은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호전적인 국가입니다. 이런 나라를 주변에 두고 있으면서 이런 강대국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일본, 그까짓 거 우리 금방 쫓아가. 중국, 아이고 손 짝퉁이잖아. 이 강대국을 우습게 보는 게 우리나라 사람 말투에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강대국은 우습게 보지만 그렇다고 약소국을 우습게 보진 않아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볼 때 일본 놈 그래요. 일본 놈, 미국 놈, 중국 놈. 그런데 말레이시아 사람. 말레이시아 놈 그러지 않아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게 강대국은 우리가 좀 우습게 보지만 그렇다고 약소국을 우습게 보지는 않아요. 참 특별한 민족이에요, 우리가. 근데 다른 선진국하고 대한민국은 좀 틀려요. 다른 나라들은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서 선진국이 될 때까지 몇백 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근데 우린 이걸 단 몇십 년 만에 이뤄낸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의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산업사회에서 연결경제로 가는 변화 역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를 거라는 거죠. 또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어요. 우리 집에 노인이 두 분 계세요. 근데 두 분 다 어머님이세요. 한 분은 우리 엄마고요, 한 분은 우리 장모님이세요.
저희가 두 분 다 모시고 산 지 한 15년이 좀 넘었는데 처음 저희 집에 올 때는 70대 초반이셨어요. 아직 건강하셨죠. 그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가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서로 덕담을 한다고 어머니 앞으로 100세 시대가 된다니까 우리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아요. 뭐 이랬을 때 우리 어머님들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이고 끔찍하다 야 어떻게 100살까지 사니 우리는 한 10년 살다가 죽을랜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건강하세요. 우리 어머니 89, 88 그렇거든요. 이제 내년 되면 90대로 접어드시는 분들이 아직 건강하세요. 요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이러다 진짜 100살까지 살겠다. 자, 우리 어머님 세대가 100살까지 산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그보다 좀 더 살 거야. 우리 애들은 그보다 좀 더 살겠죠, 평균적으로. 지금 태어나는 아이의 예상 수명을 과학자들은 150년을 보더라고요. 왜요? 본인 보고 살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자, 앞으로 오래 살아야 돼. 여기 계신 분의 대부분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 훨씬 많이 남았어요. 근데 혹시 그렇게 오래 남은 삶을 나는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고 싶다. 아니면 쎄 빠지게 일만 하다 가고 싶다. 없잖아요. 그렇다면 새로운 인생을 한번 선택해 보시라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가 두 번째 인생을 선택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놈 때문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꿈. 꿈은요, 신이 인간에게만 준 능력이에요. 혹시 개가 꿈꾼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네, 개가 자다가 꿈 꿔요. 꿈 잠꼬대도 하고 이빨도 갈고 코도 골고 별짓 다 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꿈이 그 꿈이 아닌 건 아시죠?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꿈은 인간만 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는요, 이따만한 꿈이 한 10개씩 있어요. 오늘은 가수가 되고 싶고 내일은 백댄서, 그 다음 날은 간호사, 의사, 과학자, 뭐 군인. 갈수록 꿈이 많아지고 커집니다. 근데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서 문과, 이과 이거 나눌 때쯤 되면 그냥 농구공만한 꿈 한두 개 남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면요, 꿈은 야구공만해져요. 또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에 취직하면 꿈은 탁구공만해져요. 직장생활을 5년만 해보세요. 꿈은 콩알만해져요. 결론적으로 내가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는 순간 꿈은 먼지같이 작아졌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물어서는 안 되는 질문이 있어요. 넌 꿈이 뭐야? 그러면 대부분의 어른들이 그러죠. 에이, 이 나이에 무슨 꿈이니? 우리 애들 잘 되는 게 꿈이지. 아니, 애들 잘 되는 게 애들 꿈이지 왜 지 꿈이냐고. 자, 도대체 이 집안에서 꿈을 이루는 사람은 나올 수 있을까? 자, 내가 어릴 때는 꿈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는 애들 잘 되는 꿈을 꿔요. 그럼 얘는 지금 꿈이 있지만 얘가 어른이 되면 무슨 꿈을 꿀까요? 지 애들 잘 되는 꿈 꾸겠죠? 얘도 어른이 되면 애들 잘 되는 꿈. 이 집안에는 꿈을 꾸는 어른이 없어요. 근데 무슨 꿈을 이루는 사람이 있겠어요? 꿈을 이루는 사람은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꿈을 이루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내가 끝없이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큰대요. 부모가 그렇게 나가는 우리 엄마가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우리 아빠가 사는 거 보니까 세상은 저렇게 자기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건가 봐. 이 아이도 자기 꿈을 향해서 나갈 거고 그 아이의 아이도 자기 꿈을 향해서 나아갈 거야. 그러다 보면 그 중에 누군가는 꿈을 이루는 사람도 나오겠죠. 자, 이때부터 이 집안은 꿈을 이루기 아주 좋은 집안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집안이 얼마 전에 몰락한 우리 대통령 가문이잖아요. 그죠?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고 그냥 군인으로서 예편했다면 박근혜 씨의 꿈은 내 남편 장군 만드는 거였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의 꿈을 키우고 실제로 아버지 덕분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죠. 우리 어머님 세대들이요, 박근혜 대통령 엄청나게 찍어줬어요. 왜 찍어줄게요? 박정희라니 하고 찍어준 거예요.
그 시대의 추억으로. 그래서 박 대통령이 됐으면 좀 잘하지 말이야. 어쨌거나 그러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꿈들이 지금까지는 이루기가 좀 어려웠던 세상이지만 이제는 그 꿈을 이루기 좋은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도대체 뭐가 어떻게 틀려지길래 꿈을 이루기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거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산업사회형 첫 번째 인생과 연결경제형 두 번째 인생을 한번 비교해보자라는 거죠. 뭐가 다른 걸까? 산업사회형 첫 번째 인생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던 인생이에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번째 가진 직장이 바로 풍산금속이에요. 풍산금속 동파이프 나오는 회사인데 혹시 아시나요? 네. 나중에요 사장님들이 이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살아야 되는 내 집을 내 손으로 짓고 싶다. 그럴 때는요 꼭 집을 지으면서 그 배관만큼은 동파이프를 쓰세요. 왜냐하면 쇠파이프나 비닐파이프를 쓰면요 한 10년 20년마다 갈아엎고 새로 깔아야 돼요. 왜냐하면 쇠는 부식하거든요. 그래서 한 20년 있다가 허물잖아요. 쇠는 회수할 게 없어요. 쇠는 다 녹아서 녹물로 다 나가고 빈 공간만 남습니다. 근데 동은 그렇지 않아요. 동은 100년 후에 부시든 200년 후에 부시든 집을 허물고 나면 99%를 회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요 동파이프 까는 걸 지하자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동파이프를 깔 때는 꼭 풍산 동파이프를 까세요. 왜냐하면요 동이 비싸요. 비싼 동파이프를 까놨는데 불량 동파이프를 깔면 헛방이잖아요. 세계 최고의 동파이프가 풍산 동파이프예요. 왜 세계 최고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느냐? 20년 전까지 세계 최고의 이런 신동회사, 동을 다루는 회사 중에 세계 최고의 회사가 미국에 있는 오린 브라스라는 회사였어요. 20년 전에 풍산이 그걸 인수해버렸잖아요. 그럼 세계 최고의 회사를 인수할 정도의 회사면 세계 최고겠죠. 예, 풍산 세계 최고의 회사예요. 그래서 어디 걸 깐다? 풍산 걸. 제가 풍산에 처음 입사했더니 직원들을 부를 때 1만 사우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직원이 몇 명이라고요? 10,00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10,000명의 직원 중에 풍산이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되는 것이 본인 인생의 가장 간절한 꿈인 사람은 몇 명 있을까요? 한 명 있어요. 창업주이신 우리 회장님 한 분이 그런 꿈을 꾸었는데 나머지 9,999명은 그런 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새벽밥 먹고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그 한 사람의 꿈을 이루는데 자기 인생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뭐 받아요? 월급. 뭐 하려고? 먹고 살려고. 먹고 살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던 인생.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꿈을 이루는 사람은 극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풍산이니까 10,000명 중에 한 명이죠. 삼성 같으면 몇십만 명 중에 한 명이 꿈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연결경제형 두 번째 인생에서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일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일이라는 건 자기 꿈을 이루는 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자,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었길래 여태 못 이루던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이런 개념이에요. 산업사회라는 것은 기술 발전이 아주 중요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부자도 될 수 있고 꿈도 이룰 수 있어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자도 될 수 있고 꿈도 이룰 수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건희 회장 지금 안 죽고 있죠. 이분이 보통 사람이었으면 여태 살아있겠어요? 자, 산업사회에서 100개의 기술이 있으면 100명이 부자가 될 수 있고 100명이 꿈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산업사회의 끄트머리 연결경제의 시작 지점에 온 지금은요. 이 기술이 이만큼 발전해 있어서 이 기술 하나를 더 발전시키는 것보다 이미 발전돼 있는 기술들을 이렇게 연결만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새로운 부자, 새로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 기술과 자동차의 기술, 그 다음에 지도,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뭐가 생각나세요? 내비게이션 생각나죠? 내비게이션 우리 곁에 온 지 채 10년도 안 되는 상품이에요.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굴러가는 모든 자동차에는 내비게이션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내 차는 옛날 걸 아직 없다고요? 여기 있잖아, 여기 핸드폰, 그죠? 네. 여기에 내비게이션이 도대체 몇 개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통신회사가 깔아주는 거 하나씩 무조건 있어요. 올레 내비, T맵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요즘 국민 앱이라고 하는 카카오톡에도 다운만 받으면 내비게이션이 돼요. 그 다음에 지도 프로그램들 몇 개씩 깔려 있어요. 구글 지도, 네이버 지도 뭐 이런 것들, 이거 다 내비게이션 돼요. 요즘에는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중에 음주운전 체크하는 것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이걸 딱 키면요 내 주변에 지도가 나오고 지도에 빨간불이 깜빡깜빡해요. 거기서 지금 음주운전 체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내비게이션이 연동이 돼가지고 그 내비게이션을 키면요 음주운전 하는 거 체크하는 것을 피해서 집에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책임져지지는 않아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100개의 기술이 똑같이 있는데 이걸 연결하기 시작해요. 3개를 연결하든 5개를 연결하든 5개 연결된 거에 3개 연결한 걸 다시 연결하든 도대체 몇 개의 아이디어, 몇 개의 상품이 나올 수 있을까요? 무한대의 아이디어, 무한대의 상품이 나올 수 있고 무한대의 부자가 나와서 무한대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앞으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연결경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디자인만 하시면 돼요. 난 이렇게 살고 싶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혹시 부자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별로 안 원하시나 봐. 물론 이건희 회장만큼 부자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그죠? 그리고 조금 이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뭐 이 정도로 살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보여져요. 또 돈 문제만 아니어도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꿈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걸 이룰 수 있는 세상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 문제는 뭐냐면요. 그걸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이룰 것이냐. 그 대안이 뭐냐, 방안이 뭐냐 하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이 산업사회에서 연결경제로 바뀌었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산업사회에서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옮겨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는 거죠. 사실 국가나 기업들은요 이미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대안들을 마련해 놓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요. 요즘 광고에 보면 TV 광고라는 이런 게 보면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생활 플랫폼, SK텔레콤 이런 광고 많이 보시죠? 사실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연결경제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들을 광고에서도 막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뭐 기업이나 국가는 돈도 있고 뭐 인재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대안을 찾아가면 되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인 개인은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설사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알게 됐다 치자고요.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걸 한번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무작정 막 찾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전제 조건은 뒀어요. 일단 먹고 사는 문제는 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세상이 바뀐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직장 다니거나 자영사업, 산업사회 방식으로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난 연결경제로 갈래 하고 직장 때려치고 가게 문 닫고 가면 누가 나 먹여 살려 주냐고요.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냥 하면서 연결경제 일을 하나 더 할 수 있다면, 부업으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이 일이 이만큼 성장하고 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이라고 얘기하지만요. 우리가 오랫동안 꿈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참 난감한 게 꿈이 생각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도 하이림을 만나고 나서요. 꿈을 꾸라고 그러는데요. 꿈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꿈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이디빙에서 교육을 받고 하다 보니까 나도 원래 꿈이 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 꿈을 다시 찾을 수 있고 그 꿈을 향해서 끝없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교육을 시켜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내 성공이 남을 짓밟고 하는 성공이라면 남에게 지탄을 받겠죠. 하지만 남을 성공시켜가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남에게 희망이 되어서 사회에 공헌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두고 찾은 게 제 나름대로 찾은 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누군간 좋아하고 누군간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네트워크 마케팅에도 꽤 많은 장점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보면 일단 네트워크 마케팅 부업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돈 투자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내가 집안에서 쓰는 생활 필수품들을 기존에 마트에서 쓰고 슈퍼에서 사서 쓰던 비누, 치약, 샴푸, 무스 뭐 이런 것들을 어디서 샀어요? 하이리뱅이라는 HL 쇼핑몰로 바꿔 쓰는 것만으로 사업은 시작할 수 있어요.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사 쓰는 것만으로. 그래서 부업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 또 하나는요. 이곳에는 지속적인 교육, 끝없는 동기부여 프로그램이 있어서 내가 끝없이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여기에 속한 생산업자, 유통업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중에 누군가가 욕심을 부리면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우린 이런 걸 피라미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국가가 피라미드는 법으로 벌을 주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법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는 거고. 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성공시켜야 되기 때문에 경쟁이 아니고 상생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고 하는 업체들 꽤 많이 있어요. 이들이 다 똑같은 건가? 그렇지 않아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나름 진화해 왔어요. 아주 옛날에 돈 놓고 돈 먹게 하던 피라미드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야기 많이 들었던 다단계 판매를 거쳐서 네트워크 마케팅 또 하이리빙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소비 플랫폼 비즈니스까지 끝없이 변화해 왔어요. 자, 이거 뭐가 어떻게 틀린 것이냐 한번 볼까요? 사실 피라미드는요. 비교 대상은 아니에요. 피라미드를 구분하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예요. 상식이에요. 상식. 이런 거죠. 누군가 나한테 와서 당신이 지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는 무조건 1,500만 원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거 투자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절대로 해서 안 돼. 이건 분명히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500만 원이 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럴 수 있는 일이 있겠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1,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그 일로 인해서 500만 원으로 까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죠? 아, 투자라는 게 다 그런 거지. 그런데 무조건 1,500만 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건 이건 분명히 사기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500만 원이 된다면 1년에 50%의 이자를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다면 누가 이 정보를 가장 빠르게 알 수 있을까요? 삼성경제연구원보다 내 친구가 정보가 빠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죠? 대기업들이 그런 정보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자기들이 투자했겠죠? 네. 근데 삼성은 투자 안 하는 거를 내 친구가 어떻게 알고 지가 나한테 권해주냐고. 요즘 그런 거에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게 뭐예요? 비트코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국가가 나서기 시작하대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비트코인은요. 개인이 개인에게 와서 이렇게 하는 건 100% 사기나 피라미드예요. 비트코인은 그렇게 유통되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이 와서 나한테 투자를 권유하는 건
100% 사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는 게 이거예요. 다단계 판매는 뭐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 간단히 구분해주면요. 다단계 판매는 말 그대로 판매가 중심인 비즈니스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안 팔어? 안 팔아요. 소비가 중심인 비즈니스예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서울의 동대문 시장이라고 아시죠? 네. 네, 의류상가 있는데 거기에 점포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어느 날 이제 술자리에서 저한테 야 성구야, 너는 왜 너희 하이리빙은 왜 동대문에서 영업 안 하니?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동대문 그 상가가 양쪽에 이렇게 점포가 있고 가운데 통로가 있잖아요. 그 통로에 일정 시간이 되면요, 저처럼 양복을 쫙 차려입은 남자가 리어카를 끌고 지나가면서 아메 왔어요, 아메 왔어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산대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낮과 밤이 바뀐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을 쇼핑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산대요. 한 몇 시간 지나면요, 또 다른 남자가 똑같이 지나가면서 애텀이 왔어요, 애텀이 왔어요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보고 자기가 관리수당을 잘한대. 그러니까 거기 네가 와서 하이리빙 왔어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뭐 술자리라 제가 뭐 따질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그렇게 안 해 하고 말았는데, 그 사람들을 제가 비하하자라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대단히 용기 있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아마 거기서 성공할 거예요. 그렇게 판매가 중심인 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노력과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거 보통 결단으로 그런 일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못해요. 정말 대단한 결단을 하고 대단한 노력으로 성공해 가는 겁니다. 근데 혹시 소비 생활을 하면서 그런 엄청난 결단과 노력을 해보신 분? 내가 샴푸 하나 사면서 막 그런 결단 해보신 분 있어요? 없죠? 네. 소비하면서 그렇게 결단하지 않아요. 자, 한번 소비 문제 한번 볼까요? 제가 아까 풍산의 동파이프 얘기를 쭉 했어요. 혹시 사장님들 중에 야 내가 나중에 집을 지으면 정말로 풍산 동파이프로 배관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분 있어요? 그죠? 제가 광고는 잘 하는 모양이에요. 자, 지금은 아직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안 샀으니까. 근데 만일 제 사장님이 이제 집을 진짜로 지을 때가 되면 풍산 동파이프를 사겠죠. 네? 뭐 내가 사든 뭐 업자를 통해서 사든 사겠죠. 자, 사장님이 풍산 동파이프를 구매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누가 제공했어요? 제가 제공했죠. 그러면 풍산 입장에서는 저한테 광고비를 줘야 맞을까요? 안 줘야 맞을까요? 줘야죠. 줘야 맞죠. 근데 줘요? 아니요. 안 준단 말이에요. 또 제가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오늘 와이프 생일인데 뭐 하지? 그래서 보니까 아모레 로드샵이 있어요. 들어가서 아모레 화장품을 사가지고 와이프에게 선물했어요. 그 와이프가 써보고 좋으니까 얼굴이 이뻐져가지고 동창회 갔더니 야 너 얼굴 이뻐졌는데 어떻게 이뻐진 거야? 그럼 화장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줘요. 이뻐져야지. 그러면서 안 알려줘요? 아니죠.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네 동네 아모레 화장품에서 그걸 사서 썼어요. 이 친구가 아모레 화장품을 사게 된 계기는 나나 우리 와이프가 제공해 준 거예요. 그럼 아모레에서 나한테 광고비 줘요? 안 줘요? 안 준단 말이에요. 이거 안 준다고 해서 제가 풍산이나 아모레 쫓아가서 내가 이러이러했는데 왜 안 주는 거야? 따져요? 안 따져요? 안 안 따져요. 왜 안 따지죠? 그러니까. 예, 우리는 그동안에 안 주는 시스템에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소비해 왔어요.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이거 광고비는 연예인이 받아가는 거지 내가 아무리 광고했지만 내가 받아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안 주는 시스템에서 소비해 왔으니까. 그런데 내가 어느 날 하이리빙을 만났고 하이리빙에서 페이스오프를 하고 타임리셋을 쓰면서 어느 날 동창회에 갔더니 아니 어떻게 딸이 나왔니? 그러는 거야. 너무 이뻐져가지고. 그러면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서 이 친구가 하이리빙 회원이 돼서 페이스오프를 썼어요. 이 친구가 페이스오프를 쓰는데 결정적인 역할은 내가 했어요. 네. 그럼 하이리빙에서 나한테 광고비 줘요? 안 줘요? 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자, 안 주는 시스템에서 소비를 할 것인지 주는 시스템에서 소비를 할 것인지는 내가 선택하면 돼. 근데 지금까지는
주는 시스템이 있다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안 주는 시스템에서 그냥 썼단 말이에요. 이제 알게 됐어요. 어디서 쓰실래요? 주는 시스템. 그럼요. 기왕이면 주는 시스템에서 쓸 거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시스템적인 면을 고려해서 제가 선택한 게 하이리빙이라는 회사예요. 자, 하이리빙 볼까요? 하이리빙 96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회사, 20년이 넘은 회사고요. 국내 최대 자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회사고,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제품 가지수를 취급하는 회사예요. 이건 하이리빙 이 사옥이에요. 본사가 들어가 있는 사옥인데, 여기 어디 있냐면요, 서울시청 가보셨어요? 네. 그 뭐 맨날 데모한다고 하는 그 시청 광장, 시청 광장 옆에 바로 여기 있어요. 이거 사진으로, 멋진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에요. 여기가 시청학 광장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가 서울시청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는 어디게요? 프라자. 여기는 덕수궁이에요. 덕수. 아 정원이구나. 네, 덕수궁 고궁이에요. 그러면 하이리빙은 어디 있느냐? 하이리빙은 여기 있어요. 여기서 보면요, 이 모든 광경이 다 보이고 덕수궁 그 이 국내까지도 다 보여요. 정말 끝내줘요, 뷰가. 여기 있는 건물들은 통상 한 3, 40년씩 다 된 건물들이에요. 하이리빙 본사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한 전체는 다 안 쓰고요. 한 4개층가 써요. 그다음에 본사뿐만이 아니고 프라자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지사 형태의 인데요. 여기는 이제 하이리빙 프라자는 아니에요. 여기는 여긴 교회네. 그리고 건너편에 우리 최효동 사장님이 하는 이 개인 센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업이 조금만 더 잘 돼서 인원이 맨날 모이는 인원이 이만큼 되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이렇게 프라자를 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전국적인 프라자 시설을 갖추고 있는 네트워크 회사는 대한민국에 하이리빙밖에 없어요. 왜 딴 데서는 이런 거 못 낼까요? 돈이 없어요. 하이리빙은 자본금이 100억을 가지고 시작했지만요, 다른 회사들은 대부분 5억, 10억 갖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 이거 못해요. 한번 볼까요? 서울 프라자 어디 있냐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곳에 있어요. 130층짜리 건물 들어선 거 아시죠? 네. 롯데타워, J타워 바로 옆에, 거기 그 건물에 있는 건 아니고 거기서 한 100m쯤 떨어진 사거리에 있는 건물이에요. 거기 3층에 이제 세 들어 살아요. 서울 프라자는. 보증금 3억에 월 2,500만 원이 들어가요. 물론 전국이 그렇게 좋은데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아요. 서울 프라자는 좀 상징적인성이 있으니까. 하지만 전국 프라자의 직원들은 상주하고 있어요. 작게는 2-3명에서 많게는 7-8명. 얘네들 월급 다 줘야 돼, 회사가. 그럼 최소한 한 달에 1억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만 이러한 시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자본금 5억짜리 회사가 이거 잘못하다가 5개월 만에 문 닫아야 되는데 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원들 보고 센터 내라고 그러죠. 그죠? 주변에 보면 무슨 센터들 있죠? 뭐 애토미 센터 뭐 이런 회사들 회원 돈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다 준비해주는 회사에 가서 할 것인지, 내가 센터 운영비를 내가면서 할 것인지, 어디서 하실래요? 그죠? 네. 또 하이리빙 상품 한 2,000여 가지 되니까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필요한 거의 모든 상품이 하이리빙에 있어요. 이거 구매하시려면 회원 되셔야 돼요. 회원 되려면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돼요.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회원 되면 혜택 줘요. 싸게 살 수 있고요, 편리하게 택배도 해주고요, 안전한 구매를 약속해요. 안전한 구매라는 건 내가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돈으로 돌려주는 현금 반환 제도를 취급한다는 거예요. 이런 현금 반환 제도를 취급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 제품이 그 가격대에서는 최고의 품질이라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품질을 보장해주고요. 자, 이 3가지 혜택만으로도 괜찮죠. 네. 그런데 아주 특별한 혜택을 하나 더 줘요. 수익을 배분해 주겠대. 자, 어떤 회사가
어떤 회사로부터 수익을 배분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불러요? 주주. 주주 또는 주인 이렇게 불러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이리빙은 회원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라는 거죠. 자, 얼마나 주느냐? 하이리빙 매출액의 35%, 이윤의 35%를 주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매출액의 35%를 회원들에게 수익으로 배분해 주겠습니다. 어떻게 주느냐? 이런 방식으로 주는데 이걸 모두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요. 제가 하이리빙의 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간단히만 설명드려 볼게요. 내가 이렇게 3명과 함께 하이리빙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3명을 내가 어디서 데려와야 되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우리 시스템이 3명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다음 달이 되면 이 사람들도 누군가 함께 하겠죠. 이렇게 꼭 3명씩 할 필요는 없어요. 뭐 꼭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1명 해도 되고 10명 해도 되는데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은 것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 3개월째 되는 달에 나로부터 이 모든 사람, 이 사람 비누 쓰고 치약 쓰고 뭐 건강식품 먹고 화장품 쓰고 이 모든 걸 다 합치니까 500만 매출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네. 이럴 때 나를 회사에서는 하이 패밀리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나면요. 나만 하이 패밀리가 되는 게 아니고 A도 500만으로 하이 패밀리 되는 시기가 오겠죠. B도 시간이 지나면 하이 패밀리 될 수 있겠죠. C도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나로부터 하이 패밀리 이상이 되면 독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로부터 3그룹이 독립되면 나를 하이리빙 직급을 마스터라고 부릅니다. 약자로 M 이렇게 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단어니까 기억해 두세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M. 시간이 지나면 3그룹뿐만이 아니고 5그룹이 독립될 수도 있어요. 이러면 마스터긴 마스터인데 되게 잘하는 마스터다. 그래서 하이 마스터, 약자로 HM 이렇게 씁니다. 이 위에 자이언트라는 직급이 있는데 5그룹이 똑같아.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M. 마스터. 네, 하이리빙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게 아니고 남을 성공시켜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그랬죠. 나로부터 시작한 사람을 마스터로 성장을 시켜야 나는 더 높은 직급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다음 직급들도 마찬가지야. 임페리얼, 그 다음에 하이리빙의 꿈의 직급이라고 하는 오너는요. 나로부터 하이 마스터 이상을 5, 마스터를 2 만들어야 내가 오너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들의 평균치를 보면요. 500만 점 이상 하면 하이 패밀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월 평균 한 70만 원 정도의 수입을 가져가고 평균 한 2, 3개월 정도면 하이 패밀리 정도는 누구나 가시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시스템에서 안내하는 대로 하셨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그룹이 독립하면 마스터라고 그랬죠. 월 평균 한 250만 원 정도. 1년이면 12개월이니까 3천만 원 정도 되죠. 그것만이 아니고 추가적인 혜택들이 꽤 많아요. 일단 1년에 한 번 부부 동반 해외여행을 보내줘요. 그 일반 여행이 아니고 아주 최고급 여행을 보내줍니다. 또 아이들이 있으면 학자금도 지원해줘요. 중학생 자녀 있으면 60만 원, 고등학생 140만 원, 대학생 자녀 300만 원의 학자금을 지원해줘요. 또 연말에 1년에 한 번씩 보너스 형태의 연말 장려금을 한 번 더 줘요. 통상 내가 월 받는 금액이 한 2-3배 정도 한 번 더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합치면 약 연봉 4천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마스터예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노력하시면 마스터 되는 것 같아요. 이 위에는 왜 평균 달성 기간이 없느냐?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저는 이 오너 되는데 아까 7년 7개월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1년 6개월만 해도 오너가 되더라고요. 미친 거죠?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10년을 했는데 아직 자이언트야. 그 사람은 실패한 거야? 아니요. 이 정도 수입 받아가고 경험이 있으니까 성장하겠죠. 근데 오너는 왜 수입도 공개 안 하느냐? 사실 오너부터는요 수입이 무한대로 증가. 내 비즈니스가 성장하면 할수록 수입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우리 이 보상 플랜을 자세히 이해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성장하실 수 있어요. 당신이 첫 달에 A, B, C 3사람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한 3개월 지나면 하이 패밀리 정도는 누구나 되실 수 있어요. 자, 시간이 한 3개월 더 지나면 A나 B나 C나 이 사람들도 하이 패밀리는 되겠죠.
이 사람들이 하이 패밀리가 된다라는 얘기는 내가 세 그룹을 동시킨 마스터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한 두 그룹 더 후원을 해서 6개월 더 지나면 이들도 마스터가 되고 이들도 하이 패밀리가 되면서 내가 자이언트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젠 1년에 한 그룹 정도만 더 후원을 하는 거예요. 1년 더 지나면요. 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내 직급은 임페리얼이 될 거고요. 1년 더 지나면 이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드디어 나의 직급은 하이디비의 꿈의 직급이라고 하는 오너를 달성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러면 3년 만에 오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7년 7개월 걸렸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1년 6개월 걸리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성장의 모델은 3년의 오너를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3년에 오너 가는 걸 제가 책임져 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이 정도는 약속할 수 있어요. 당신이 얼마 이내에? 1년 이내에 1년 동안을 우리 시스템이 안내하는 대로 충실히 따라오신다면 마스터가 되어서 연봉 4천만 원 되는 것까지는 시스템이 약속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시스템대로 하는 것이냐 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째, 애용하십시오. 우리는 물건 팔라고 그랬어요? 소비하라고 그랬어요? 소비하라고 그랬죠? 소비를 좋은 말로 표현해 놓은 게 애용입니다. 내가 제품을 좀 사랑하면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를 애용을 도와주는 제도들이 있어요. 자동 주문 뭐 이런 거 하면요. 가격도 할인해 줘요. 그러니까 가격 할인 받으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곳을 우리가 미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뭐 아무리 좋은 것도 좀 알아야 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런 미팅 장소에 와서 배우자라는 거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세미나 랠리라는 것. 사실 이런 곳은요. 모여봐야 한 20-30명 모이거나 또는 몇십 명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세미나 랠리라는 건 좀 이런 단위들을 다 모아서 몇백 명 단위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그룹은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하잖아요. 그곳에 오셔서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 있는 건지, 그리고 성공에 가는 사람도 있고 이달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있는지, 아마 이달에 12월 달에 오시면 정말 확인을 화끈하게 하고 가실 겁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꼭 12월이라 그런 건 아니고요. 요즘 우리가 사업이 워낙 잘 돼서 리더분들이 전부 또 드레스를 입잖아요. 드레스 입는 모습 한번 보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서 드레스를 입을까 이런 것도 한번 궁금해서 한번 와서 보신다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원칙을 지켜주신다면 얼마 이내에 당신이 1년 이내에 뭐가 되는 걸? 마스터가 되어서 M이 되어서 연봉 4천만 원 받아가는 걸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하는 거죠. 자, 평생 친구 3명 있으세요? 네. 있다면 그들과 함께 하시면 되고요. 혹시 없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스템이 평생 친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제가 잠을 자는데 꿈속에 가게가 하나 나옵니다. 그 가게에 뭐라고 써 있냐면 모든 것을 다 파는 가게에 쓰여져 있어요. 궁금하잖아.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주인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팔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사랑도 팔 수 있고 행복이라면 행복도 팔 수 있습니다. 전 너무나 좋아서 그 좋은 거 다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게에서는 그 열매를 팔지는 않습니다. 오직 그 씨앗만을 판매합니다. 만일 당신이 행복을 원한다면 행복의 씨앗을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 씨앗을 가슴에 심으십시오. 그리고 간절함으로 그 씨앗을 싹 틔우고 줄기를 뻗어 나가세요.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어 나갈 때 어떤 누군가는 그 싹을 짓밟으려 할 것이고 어떤 누군가는 그 줄기를 꺾어버리려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의 의지로 잘 감싸주고 노력이라는 걸음을 줘서 그 씨앗을 아름드리 큰 나무로 키워내십시오. 그러면 그 나무가 지금은 당신이 상상할 수도 없는 큰 행복을 끝없이 드릴 것입니다. 자, 제가 사람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 하이디빙 사업의 성공의 열매는 아닙니다. 오직 그 씨앗밖에 드릴 수 없어요.
이 씨앗을 가져다가 가슴에 심을 것인지 그냥 버릴 것인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바라옵기는 이곳에 계신 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성공의 씨앗을 가슴에 심어서 아름드리 큰 나무로 키워내시기 바라면서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씨앗을 다 심으셨습니까? 네. 도움이 되셨어요? 네. PMP는 안 하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예, 괜찮아요. 받아도 괜찮습니다. 질문 한번 해주세요. 씨앗을 어떻게 심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질문은 끝나고 다과를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모시고 온 분들한테 아니면 또 우리 강의하신 분에게 여쭤보도록 하고요. 오늘 미팅은 이대로 마치겠는데 다음 미팅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전 10시 20분에는 이제 팀 미팅을 하는데 그 11시에 라파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이 하이리빙에서 좀 주력 상품으로 하고 있고 저희를 좀 이렇게 인연을 만들어준 소중한 제품이 있죠. 그 라파 제품에 대한 강의가 있고요. 금방 강의에서 얘기해 주셨던 세미나 랠리 리더 사장님들이 드레스를 입는 그 행사가 16일 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성남에 있는 전직 국방위원회 거기서 합니다. 그 버스를 대절해서 올라가니까 그 씨앗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